자, 생물 다양성과 그 다음에 보존 방안, 이게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점들이 있거든.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이 뭐가 있냐면, 자, 생물 다양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요. 자,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의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면, 자, 얘는 같은 종 사이에서, 자, 같은 종 사이야. 같은 생물에서도, 자, 유전자가 모두 달라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자,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 자, 이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자,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같은 얼룩말이지만 줄무늬가 모두 다르겠지. 네. 줄무늬가 모두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줄무늬가 다른 이유도 바로 유전적인 다양성 때문이야. 그 다음에 자, 터키 달팽이라는 게 있는데, 터키 달팽이에 껍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늬와 색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생물에서도 유전적인 차이가 나타나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지. 사람도 있지. 푸른 눈동자도 있고 갈색 눈동자도 있고 곱슬머리도 있고 그 다음에 생머리도 있고 쌍꺼풀을 가진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이렇게 아주 유전적인 다양성이 나타나는 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크다,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확률이 높아진다. 자, 이런 것들이야.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 다양성이야. 그러면 종 다양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얘기예요. 생물의 종류를 말한다야. 자,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물속에서는 물고기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물속에서는 새우도 살고 그 다음에 물고기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이런 게 종다양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 일정한 지역에 자, 얼마나 많은 생물의 종이 일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생물의 종류가 자,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는가를 따져요. 자,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가 많고요. 그리고 개체수가 생물의 수가 존재하는 생물의 수가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여기에서도 똑같이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태계 다양성. 자, 생물이 존재하는 생태계에 다양한 종류야.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성이에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다. 자, 생태계 다양성은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사막, 바다, 늪지 또는 어떤 생태계가 있어? 산, 들, 강, 호수 이런 게 다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양할수록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 간의 관계는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보면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유전적인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점이 뭐냐? 다양성의 자, 중요성을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그러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 요 측면에서 보자. 자,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생물 다양성이 낮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양성이 낮은 경우에 한 생물이 멸종하게 되면 생태계가 균형이 무너지겠죠. 평형이 깨진단 말이야. 깨지기 쉽다. 그러면 생태계가 깨지면은 한 생물이 멸종함에 따라 다른 생물까지 다 멸종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한 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먹이가 사라졌다고 해봐. 그러면 그 상위에 있는 놈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생물 다양성에서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이 있어요.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 자, 우리 인간 활동은 어떠니? 자, 생물로부터 필요한 많은 물질을 얻어내거든.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재료를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 의식주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있죠. 네. 생물로부터 의식주 재료를 얻잖아.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뭐야, 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목화라는 게 있죠. 목화 섬유로부터 옷을 만들었잖아. 문익점이 목화씨 가져온 거 알지? 네. 두껍질에다가 이 목화씨 새알을 몰래 감춰가지고 들어와서 그 중에 한 알로부터 얻은 걸 펼치고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에도 목화가 들어온 거잖아. 또는 나무, 집을 짓는 나무 등등이 바로 의식주 재료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지, 의약품의 재료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자,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 버드나무로부터 자, 아스피린을 얻어내요. 아스피린 물질 만드는 재료를 얻어내요. 재료. 버드나무 껍질에 살리실산이라고 있는데 그걸로부터 우리가 아스피린을 만들거든.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로부터는 야, 우리가 곰팡이 이거 뭐 늘 필요 없는 거고
들어온 거고 이렇게만 아는데 푸른 곰팡이로부터 항생제를 얻어내잖아.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몽 열매로부터 항암제. 주몽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주몽 열매. 항암제.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청자고등 있죠? 네. 자, 청자고등으로부터 뭐를 얻어냈냐면 우리가 진통제 원료예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생물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의약품의 원료. 그 다음에 생물 유전자. 자, 자원을 또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로부터 우리가 유전자가 이런 거지. 배나무도 있지. 배가 열렸을 때 크고 달게 맺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배나무는 열매가 작고 맛이 없어. 돌배라고도 불러 그런 배를. 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크고 맛있으면 더 좋은 유전자를 가진 거잖아. 그런 자원들을 또 생물 유전자 자원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사회적 심리적 자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회적 심리적 자원으로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경치가 굉장히 아주 아름답다. 관광지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면 이런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들이 또 나타나거든. 어떤 것들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지 한번 보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우리가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감소 원인은 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서식지 파괴예요. 자, 서식지 파괴와 단일화 또는 단편화라고 부르는데 자,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자,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숲의 나무를 싹 베어봐. 그러면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나무들이 없잖아. 그러면 그 원숭이들은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줄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 논밭이 있는데, 어떤 숲이 있는데, 이 숲에 도로를 낸다고, 자, 이런 커다란 숲에다가 도로를 열자로 냈다고 해봐. 그러면, 자, 요 나눠진 곳에서 사는 생물들은, 자, 어때? 자, 동물들끼리 짝짓기도 하기 힘들고, 뭐, 그래서 암수가 암컷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생식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니? 로드킬이라고 하죠. 막 건너가다가 차에 밟혀 죽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 이런 것들이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의 원인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는 제목만으로 봐도 돼요. 불법적으로 막 잡아들이는 거 포획이라고 하죠. 불법 포획과 남획. 자, 불법 포획과 남획은 있지. 이제 이런 거야. 야, 그 멧돼지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 돼지열병 같은 게 막 늘어나. 그러면 이거 멧돼지를 한 마리당 얼마씩 해서 잡아라고 할 때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마리수를 정해주거든.
한 명당 3마리씩이 최대야라고 하면 3마리만 잡아야 되는데 막 잡아 막. 그럴 경우는 남획이라고 불러. 그리고 잡지 말아야 할 시기에 몰래 잡는 걸 불법 포획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것들이 생태계 다양성을 감소시켜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외래종의 유입이야. 자, 우리나라에 최초에 황소개구리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지 황소개구리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먹는 식용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 개구리도 먹어? 우리나라에서도 개구리를 먹었어요. 조금 했지만. 근데 황소개구리는 크기도 크고 고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잡아서 음식으로 막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별로야. 그러다 보니까 황소개구리를 키우던 농장이 그걸 그냥 다 막 방류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황소개구리가 막 개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황소개구리들이 예전처럼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새들 중에 뭐 외가리라고 하는 새들은 황소개구리를 그냥 꿀꺽꿀꺽 생켜버려. 뭐 그러기도 하면서 외래종이 들어와요.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 블루길 베스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들어온 물고기들이거든. 이놈들은 육식성이기 때문에 이 강물에 살면서 송사리, 우리나라 식용 물고기들 있죠. 송사리니 무슨 붕어니 이런 것들을 싹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외래종이 유입되면은 생태계가 파괴가 돼요. 그러면서 또 네 번째 가장 또 중요한 원인이 환경오염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생태계에서의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은 어떤 것들이 보존 노력이냐라고 할 때, 자, 개인적 노력이 있어요. 개인적 노력에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자원을 재활용, 에너지 절약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그 다음에 저탄소 제품 활용. 자, 요즘에는 지구의 온난화가 상당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난화 때문에 이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저지대인 지역은 막 나라가 물에 잠기기도 해. 그런 현상들,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커요. 사회적, 국가적 노력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우리가 도로를 건설을 했어. 그러면은 생태계가 차단이 되니까 생태통로, 알죠? 네. 자, 동물들이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생태 통로를 마련해 주는 거. 그리고 국립공원 지정. 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은 개발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생태계가 아무래도 보존이 되겠지. 그리고 자,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거지. 그리고 자, 서식지를 유지시켜주고 보존해야 돼요. 유지와 보존. 그래서 자, 우리나라나 외국에 있지 습지라 그래서 습지나 늪지 이렇게 있는 곳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 협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외래종의 자 이동을 차단시켜야지. 그래서 이런 일환이 뭐가 있냐면 외국에서 있지 동물들을 함부로 가지고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어떤 나라는 그 동물을 바깥으로 가지고 가려면 커다란 아주 죄가 되는 것들도 있거든. 자, 이런 거 외래종의 이동을 차단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불법 남획 포획 금지. 불법 포획이나 남획을 금지시키는 제도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적 국가적인 이 노력이고 국제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겠죠. 나라마다야. 자, 국제 협약을 맺는 거야. 자, 그래서 기후협약 같은 거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것들이 있겠죠. 자, 거기에 보면은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 협약, 런던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이런 것들이 전부 국제적 협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